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의 지혜를 전하는 라이프 닥터입니다. 당신은 지금 매일 목욕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부모님이 그러신가요? 아니면 당신의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하루라도 안 씻으면 찝찝하다며 매일 뜨거운 물로 온몸을 씻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평범한 습관, 매일 목욕이라는 행동이 노년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건강한 분들이었습니다. 식단도 잘 챙기고 운동도 나름 꾸준히 하며 청결에 특히 신경을 쓰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겨울만 되면 탈진하거나 쓰러지고 욕실에서 사고가 나거나 이유 모를 피부 질환과 감염으로 입원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하나 추적해 본 결과 놀랍게도 공통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하는 뜨거운 물 목욕, 깨끗함을 유지하려 했던 그 습관이 오히려 그들의 건강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진실. 뜨거운 목욕은 심장을 위협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기능은 서서히 저하됩니다. 쉽게 말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은 갑자기 확장되고 피부 표면으로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은 급작스럽게 낮아진 혈압을 보상하려 더 빠르고 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65세 이상,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실신으로 이어지고 어떤 경우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 됩니다. 제 진료실엔 해마다 겨울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환자가 있습니다. 90세 박모 어르신, 6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을 해오셨다는 분이죠. 김 선생, 내가 이렇게 오래 건강한 것도 다 매일 목욕 덕분이야. 그분은 그렇게 웃으며 말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목욕 도중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했어 목숨은 건졌지만 그 뒤로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노인의 경우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나올 때 몸속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현상은 매우 흔하면서도 조용히 생명을 위협합니다. 특히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몸을 담그게 되면 심혈관계 부담이 2030% 증가합니다. 그건 마치 가벼운 조깅을 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심장 스트레스를 몸에 부여하는 셈입니다. 그 자체로는 무리가 아닐 수 있어도 나이 들어 약해진 심장이 그 부담을 못 이기면 예고 없이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40년 동안 수많은 사례와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다음에 5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물의 온도는 3840도를 넘기지 마십시오. 손등에 물을 뿌렸을 때 편안하고 뜨겁지 않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긴 시간은 오히려 체력과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목욕 전후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혈압 저하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넷째, 욕실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샤워하세요.
서 있는 상태보다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누군가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실. 매일 하는 목욕이 피부를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는 깨끗할수록 건강하다고. 하지만 그 말은 젊은 피부에게만 통하는 진실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의 피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피지 분비량은 줄어들고 수분 유지 능력도 감소합니다. 보호막 역할을 하던 지질의 양도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민감해진 노인의 피부는 매일같이 뜨거운 물과 비누로 자극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겨야 할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결국은 작은 상처가 감염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78세 김 모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라도 안 씻으면 몸이 끈적거리는 것 같고 잠도 안 와요. 그래서 매일 뜨거운 물에 들어가 비누로 구석구석 씻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그분의 피부는 건조함이 심해져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손으로 긁은 흔적마다 염증이 생기고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단순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있는 면역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피부는 건강한 유분과 수분의 균형 위에 유지됩니다. 매일같이 비누와 뜨거운 물로 씻어낸다면 그 보호막은 회복될 틈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피부과 동료들과 함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에 4회 이상 비누로 전신을 씻는 그룹은 그보다 적게 목욕한 그룹보다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6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단순히 가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 가려움은 긁게 만들고 긁은 곳엔 세균이 침투하고 결국 감염으로 입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목욕 횟수는 주 3회 이하로 조절하세요. 지질막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둘째,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바닥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pH 5.560 정도의 약산성 비누나 클렌저를 선택하세요. 피부와 유사한 산도를 가진 제품이 자극을 줄입니다. 넷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습제는 성분을 확인하세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끌어당겨 유지해 줍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피부 가려움, 갈라짐, 감염의 고리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김 모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가려움증이 80% 감소했고 밤잠도 편히 이루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진실, 욕실 낙상, 그것이 인생을 바꿉니다. 욕실은 우리가 가장 방심하기 쉬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노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88세 이 모 할아버지,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다 발이 미끄러져 고관절을 골절하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사고 중 38%가 목욕 중 또는 직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을 25%까지 끌어올립니다. 4명 중 1명이 넘어진 그 사고로 인해 1년 안에 생명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인에게 낙상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욕실은 물이 고여 미끄럽기 쉬운 환경. 둘째, 뜨거운 물로 인해 일시적 저혈압이 발생. 셋째, 나이 들며 균형 감각이 둔해지고 반사신경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욕실에서의 낙상은 결과가 너무도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은 무엇일까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실 바닥에 깔아주세요. 욕조와 변기 근처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반드시 의자에 앉아 샤워하세요. 움직임은 천천히, 특히 물에서 나올 때는 조심스럽게. 가능하면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필수입니다. 저희 환자였던 이 모 할아버지도 퇴원 후 이 안전 수칙을 모두 적용하셨고 1년 넘게 사고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앉아서 목욕하니까 오히려 더 편해요.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네 번째 진실. 뜨거운 목욕 후 오히려 체온이 위험하게 떨어집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92세 박모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이른 저녁 따뜻하게 욕조에 몸을 담그고 기분 좋게 목욕을 마치셨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점점 떨리고 의식이 흐려졌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체온은 섭씨 34.5도, 정상보다 3도 가까이 낮은 저체온증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왜 체온이 떨어진 거죠?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목욕 후에도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피부의 혈관이 넓게 확장되고 혈액은 표면으로 몰립니다. 그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몸속 열이 급속히 빠져나가며 체온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냉장고에 넣었을 때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따뜻하게 씻는 것만큼 씻은 뒤의 체온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노인분들이 목욕 중 사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목욕 자체보다 목욕 전후의 온도 변화와 탈수, 체온 저하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욕실의 온도를 미리 데워두세요. 찬 바닥, 찬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목욕 후엔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닦아주세요. 남은 물기가 증발하면서 체온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옷을 바로 입으세요. 특히 머리카락은 반드시 말려야 합니다. 머리를 덜 말린 상태에서 자면 두통이나 체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마시세요. 속부터 데워주면 외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욕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잡으세요. 박모 할머니도 퇴원 후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며 건강하게 목욕을 즐기고 계십니다. 5번째 진실. 과도한 청결은 면역력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깨끗이 씻어야 건강하다. 손을 자주 씻고 몸도 자주 씻고 비누를 구석구석 사용하라고. 그런데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는 이 전통적인 상식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 몸의 피부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몸을 해치는 나쁜 세균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와 공생하며 몸을 지켜주는 좋은 세균들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부릅니다. 이 좋은 세균들이 외부의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자연의 면역망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어내면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젊을 땐
이 좋은 세균들이 금방 다시 자라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그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 결과 피부는 면역적으로 비어버린 상태가 되고 작은 상처나 마찰에도 감염이 더 쉽게 진행됩니다. 서울대병원과 함께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는 75세 이상 노인은 주 3회만 목욕한 노인에 비해 피부 면역력이 평균 35% 낮았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3세 정모 할머니는 평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신을 비누로 씻으셨습니다. 김 선생, 제가 이렇게 오래 건강한 건 청결 덕분이에요. 자랑처럼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분은 매해 겨울마다 피부 감염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피부가 너무 말라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여 작은 상처가 염증으로 번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의 방법을 권장합니다. 목욕은 주 23회면 충분합니다. 세균 생태계를 회복시킬 시간을 주세요. 항균 비누, 항균 바디워시는 피하세요. 이런 제품은 좋은 세균도 모두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트리클로산 같은 항균 성분이 있는 제품은 지속 사용 시 피부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약산성, 보습 중심의 비누를 사용하세요. 저자극, 약산성, 보습이라는 키워드가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냄새가 나는 부위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어도 됩니다. 피부뿐 아니라 피부 면역은 호흡기 면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피부 상태가 나빠지면 감기나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지나친 청결은 건강에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찝찝해서 매일 안 씻으면 불안한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안 씻으면 냄새 날까봐 걱정돼요. 자기 전엔 뜨거운 물로 한번 씻어야 몸이 풀려서 잠이 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하루 안 씻으면 끈적거려서 못 견디겠어요. 이해합니다. 그 심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고 심리의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었습니다. 깨끗한 물조차 귀하던 시절, 위생 질병이 퍼졌고 그에 대한 두려움은 마치 본능처럼 몸에 새겨졌습니다. 또 우리 문화에서는 깨끗함이 자존심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예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내 냄새가 날까봐 불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매일 목욕을 하십니다. 이러한 불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불안을 이해하고 조금씩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신 목욕이 아니어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이세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23회 목욕한 노인과 매일 목욕한 노인 사이에 세균 수치나 감염률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 냄새 제거는 부분 세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만 매일 물과 약산성 비누로 닦아도 청결은 유지됩니다. 셋째, 대체 습관을 만들어 드리세요. 예를 들어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만으로도 이완과 청결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서서히 바꾸세요. 처음부터 목욕 줄이세요라고 하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그러던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런 말로 부드럽게 접근하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많은 환자분들의 습관을 서서히 바꿔드릴 수 있었습니다. 78세 김 모 할아버지는 20년간 매일 목욕하시던 분이지만 서서히 주 3회로 줄여 지금은 오히려 피부도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덜 피로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의 부모님이 매일같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라이프 닥터였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